제6화 우리 민족사에서 홍범도의 의미. 홍범도는 1868년 평양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43년 중앙아시아의 키질노르다르에서 고려국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다 76세의 나이로 타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사후 1962년 건국 공로원장 중장,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수여되었고 2021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취소된 독립운동가입니다. 홍범도는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일까요? 1908년 조선주둔 일본군 북청수비구 사령관 야마모토 대저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폭도들이 귀순 공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령관은 1908년 4월 30일자로 예하 제3순사대 대장 임재덕에게 명령을 하달하였다. 함경남도 삼수갑산에서 출몰하는 홍범도 폭도 무리를 유인하라는 내용이었다. 귀관은 순사대를 인솔하고 5월 1일 북청을 출발 갑산 부근에 이르러 적당한 지점에 위치하여 폭도 귀순 권유에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방법도 제시하였다. 홍범도의 가족을 귀순 권유의 수단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다. 제3순사대장 임재덕은 일진의 간부 출신이었다. 1907년 일진회는 고종 폐위를 주도하였고 의병들은 일진회를 타도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1907년부터 약 1년간 의병에게 처단된 일진회원이 9,260명이었다. 또 다른 지휘관 김원흥은 대한제국 간부 출신이었다. 옛 한국군 참령으로 북청 진위대 대장을 지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일본군 휘하에 들어가 통감부 예하 경찰에서 경시 계급으로 승진하였다. 그들은 홍범도의 처갓집을 급습하였다. 홍범도의 아내와 17살의 맏아들 홍양순을 압송하였다. 홍범도의 아내 이씨는 거센 압박을 받았다. 임재덕 순사대장은 아내 이씨에게 문안까지 일러주었다. 일본 천황에게 귀순하면 당신에게 공작 자규를 하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우리 자식들도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재덕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모자를 어육내겠다고 위협하였다. 하지만 이씨는 계집이나 사나이나 영웅호걸이라도 실끝 같은 목숨이 없어지면 그뿐이다. 내가 서로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거부하는 이씨 부인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발가락 사이에 불붙인 심지를 씌워넣는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었다. 한 회상기에 따르면 그때 이씨 부인은 스스로 혀를 끊어 고문에 맞섰다고 하였다. 벙어리가 된 이씨 부인은 갑산 읍내로 이송돼 옥에 갇혔지만 고문의 여독으로 세상을 떴다. 대략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나이였다. 토벌대는 가짜 편지를 만들어냈다. 이씨 부인이 직접 쓴 듯 꾸민 편지였다. 편지를 전하러 간 심부름꾼을 의병부대 주둔지에 있는 홍범도에게로 보냈다. 하지만 이틀 동안 8차례나 보냈으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토벌대는 홍범도의 맏아들 홍양순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9번째 사자였다. 홍양순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홍범도는 격분하였다. 이놈아, 내가 전달에는 내 자식이었지만 내가 일본 감옥에 서너 달 갇혀있더니 그놈들 말을 듣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놈이 되었구나. 너부터 쏘아 죽여야겠다. 홍범도는 방아쇠를 당겼다. 비명소리가 났다. 총알은 귓바퀴를 맞추고 지나갔다. 한쪽 귀가 떨어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인 홍범도지만 아버지의 고뇌가 작동한 것으로 보여졌다. 상처를 회복한 홍양수는 아버지 부대에 합류했다. 17세의 소년 의병이 되었다.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으나 1908년 6월 16일 정평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노년의 홍범도는 그 전투를 잊지 못하였다.
정평에서 500명 일본군과 싸워서 107명 살상하고 내 아들 양순이 죽고 의병 6명이 죽고 중상자가 8명이 되었다. 양순이가 중대장이었다. 5월 18일 12시에 양순이가 죽었다. 이 씨 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의 운명은 길지 않았다. 임재덕과 김원홍이 이끄는 토벌대 200여 명은 용문동 장거리 전투에서 홍범도 부대의 매복에 걸려 209명이 포로로 잡혔다. 용문동 의병 주둔지에 임재덕과 김원흥이 결박된 채 무릎이 끌렸다. 너희 두 놈은 내 말을 들어라. 김원흥 이놈, 내가 수년을 진위대 장령으로 국록을 수만 원을 받아 먹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시골에서 감자 농사하며 먹고 사는 것이 그 나라 국민의 도리이거늘 도리어 나라의 역적이 되니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몹시 죽어야 할 것이다. 임재덕도 너와 같이 사형에다 처한다. 홍범도는 지시했다. 석유통이 위 딱지를 떼어 저놈들을 목욕시키고 불달아 놓으라. 일본군 토벌대를 지휘하던 한국군 고위 장교와 일진의 간부는 그렇게 생애를 마쳤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 홍범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홍범도가 연변에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기본적인 정보마저도 부족했습니다. 단순하게 봉오동 전투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신용화 교수가 80년대 중반 선구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청산리 전투하면 김좌진을 떠올리던 사람들에게 홍범도라는 인물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달성하는 목표에 다가섰으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3국 간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일제에게 함경도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으므로 함흥은 인천, 부산과 함께 관심 지역이었습니다. 일제는 1907년 9월 총포 화약류 단속법을 공포하였는데 홍범도를 비롯한 대다수의 포수들에게는 치명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총포와 화약은 개인 소지가 금지되고 식칼도 공동 사용하라는 법령이었습니다. 홍범도와 같은 포수들에게는 생기가 달린 문제였고 이에 반발하여 의병투쟁에 나서면서 총포 회수의 주도적인 일진 회원들을 척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의 일제는 이를 인민이 일진 회원의 비행에 대해 분노를 쏟은 결과이며 사냥꾼 등이 이 주동자가 된 데 불과하다고 축소 보고하였으나 점차 숨길 수 없었습니다. 폭도 봉기의 원인은 다음 세 가지 점에 귀착한다. 첫째, 혁신의 불평을 품은 자. 둘째, 총기 압수에 기인한 자. 셋째, 일진 회원의 횡포에 붕괴한 자. 점차 홍범도는 일제의 관심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1907년 11월 22일 후치령에서 홍범도의 의병부대는 일본군을 매복하여 전멸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은 압수한 총포를 북총으로 수송 중이었습니다. 기존의 의병부대가 지역 거점의 방어전을 기본으로 생각하던 시절 홍범도는 이동 무장투쟁으로 전술을 변화시켰습니다. 홍범도 부대의 구성원인 포수들은 인근 지형에 익숙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활용하여 타격 후 일본군과 교전이 시작되기 전에 공격 즉시 이탈하는 전술을 채택하였습니다. 홍범도는 일본군과의 전투를 피하면서 우편 통신시설 등 소규모 점령 기구를 집중 공격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치안과 공공질서 유지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나갔습니다. 점차 홍범도는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주민들의 신망이 높아졌고 회야 일진회야 삼천화류 좋다더니 사절 명절 다 지났다. 오색 잡놈 모여들어 육조 앞을 지나가니 칠국고지 너 아니냐. 일진회를 조롱하는 일진회가가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대하여 임진왜란 당시 사용하던 조악한 화승총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일제히 한국 침략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당시 화승총은 우천시 또는 습한 날씨에는 사용이 불가하였고
일본군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홍범도 군이 매복에 당하던 일제는 토벌 유지 전략에서 새로이 의병과 민중들을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와 탄약 보급을 차단하는 전략을 시도하였고, 일제의 탄압과 가족을 이용한 귀순 협박, 자위단과 한인 순사의 의병 색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홍범도 부대는 무기와 탄약이 고갈되자 1908년 10월 국내 의병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08년 11월 중국 동북지방으로 건너간 뒤 다시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하면서 독립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연변으로 이동하여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고,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는 최진동, 안무와 연합하여 일본군 1개 대대를 격퇴하고 120여 명을 살상하는 승리를 거두었고, 10월에는 김좌진과 연합하여 수백 명의 일본군을 섬멸하는 청산리 대첩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이긴 일본군에 대항하는 전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던 상해 임시정부의 생각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홍범도가 이끌던 독립군 부대는 간도 출병으로 출동한 수만 명의 일본군에게 매복과 기습으로 큰 손실을 주었으나 끝내 공세에 밀려 1921년 연해주를 건너 러시아의 자유시로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홍범도의 위상은 독립군의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사이의 팽팽한 균형이 일거에 무너지고 코민텔은 극동부가 주도권을 장악할 정도였습니다. 홍범도 부대가 고려혁명군정의회를 지지한 이유는 무장부대 통합이라는 명분과 혁명 러시아 당국과 코민테른의 권위, 그리고 무기와 식량이 원활한 보급이라는 현실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홍범도와 함께 청산리에서 활약했던 허재욱의 의금부는 큰 피해를 보았고, 윤상원이 져서 홍범도의 러시아 적군 활동과 자유시 사변에서는 당시 홍범도가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홍범도가 고려혁명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참석하였지만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독립군은 3명뿐으로 사실상 재판이 무력화되었던 것은 격양된 분위기에서 양측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앙금은 남아서 홍범도는 1923년 8월 하바롭스크에서 당시 피해를 보았던 상해파 계열 독립군인 김창수와 김오남에게 테러를 당하여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의 소련은 1936년 연해주 지역의 한인의 중앙아시아 이주 직전 2,500명의 한인들을 체포 처형하였습니다. 상해파, 국민의회파, 이르쿠츠크파, 에멜파 등 모든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출당 처형되는 비극이 있었고, 1937년 스탈린이 서명한 극동지역에서 일본 간첩활동 방지를 목적으로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가 실시되었습니다. 3만 7천 가구에 17만여 명이었습니다. 저항하는 한인들은 1,100명이 체포되어 800명 이상이 총살당하였습니다. 홍범도가 살아남은 이유는 고령에다 1919년 러시아 백군들과 싸웠고, 원로 항일 빨치산 출신으로 원만한 성품과 폭넓은 인간관계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소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홍범도는 소련 당국을 직접 찾아가 참전을 호소했지만 고령이라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1993년 북한이 홍범도가 평양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봉환 시도를 했으나 고려인들이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유해 봉환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반대하였고, 고려인 사회에서도 지역의 정신적 지주를 옮긴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에게는 홍범도, 김알렉산드리아, 김병화 등 많은 노동 영웅과 민족 영웅들이 있지만 홍범도의 이야기는 다른 영웅 이야기와는 달리 위대한 탄생이나 위대한 성장과정 이야기가 없고, 민족적 영웅임에도 그가 묻힌 무덤을 거두어줄 사람들도 없는 비극적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민족 영웅 홍범도 이야기의 특징은 첫째, 거짓없는 정직한 인물이었으며, 둘째, 의병활동과 관련하여 뛰어난 영웅적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셋째,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힘든 삶을 살아가다 끝내 외로움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묘소를 돌보아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모든 것을 민족에게 바친 삶이었으며 죽음 이후에도 그 비극이 사라지지 않은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함께한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홍범도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자세는 후세에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영웅을 어떻게 기억하고 대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